안녕하세요. 큐빗의 해외 선물입니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1분봉 차트의 분석과 활용입니다. 1분봉 차트는 내용이 방대하므로 파트별로 나누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1분봉 차트는 진입점을 찾기 위한 차트입니다. 진입점을 찾기 위해서 파동의 변환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파동의 변환을 확인을 하려면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1분봉 차트의 파트 1은 우선적으로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오면 눌림이 나옵니다. 눌림이 나오니까 눌림을 확인하고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오면 일시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상승과 하락 마찬가지로 추세가 이어지려면, 하락으로 추세가 이어지려면 전파동의 고점을 넘지 않은 반등이 나서 재차 전파동의 저점을 깨야 됩니다. 하락은 전 캔들의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야 됩니다. 하락할 땐 여긴 보시면 양봉이 출현했고 전 캔들의 저점을 낮추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가 파동의 고점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양봉 캔들이 아니라 음봉 캔들이라도 전 캔들의 저점을 낮추지 못하면 음봉이라도 양봉 캔들의 역할을 하면서 파동의 고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락할 때 보면 계속해서 전 캔들의 저점을 다 낮추고 있죠. 한 틱이라도 낮춰야 됩니다. 하락할 땐.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저점을 낮추지 못한 이 양봉 캔들의 고점이 전파동의 고점이 되고요. 이렇게 전파동의 고점을 넘었으면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쭉 상승하면서 마지막 저항 구간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어진 하락 파동의 마지막 구간에 저항 구간에서 수급 불균형 구간에서 저항을 하고 이렇게 눌림이 깊게 나올지 얕게 나올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캐치해야 되는 건 여기 보시다시피 15분봉 파동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면서 내려올 때는 15분봉이 이렇게 하락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밑에 유동성 구간이나 15분봉, 1시간봉 지지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으로 돌리면 말씀드렸듯이 15분봉이 하락이기 때문에 전파동의 고점을 넘어서더라도 눌림이 이 저점을 지키고 전파동의 고점을 넘어섰을 때 눌림에서 진입하라고 말씀드렸죠. 15분봉의 방향과 반대로 진입을 할 경우에는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점을 지키는지, 다시 뚫고 내려가는지, 다시 뚫고 내려가면 다시 하락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근데 오늘은 일단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이 얕게 이렇게 나왔죠. 나와서 다시 전파동의 고점을 뚫으면 그때 파동의 저점은 여기가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눌림이 나올 때는 파동의 저점이 여기죠. 올라갈 때 보시면 전 캔들의 고점을 다 올라서고 있죠.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전파동의 고점을 종가로 올라서면 그때는 여기가 파동의 저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림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전파동의 고점을 종가로 올라서게 되면 그때는 파동의 저점이 여기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파동의 저점과 고점을 체크하세요. 그러면 하락할 때 볼게요. 이렇게 상승하던 그림이 전파동의 고점을 이렇게 올라서고 나면 전파동의 저점이 여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종가로 뚫고 나면 이때 15분봉은 이렇게 상승을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종가로 뚫고 나면 하락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때 15분봉은 상승이고 유동성 구간과 1시간 저항 구간 15분봉 저항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으로 돌리면 말씀드렸듯이 여기 전파동의 저점을 뚫으면 하락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반등이 이 고점을 넘지 않고
재차 전파동의 저점을 뚫을 때 반등해서 매도로 진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락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할 때는 전 캔들의 저점을 한 틱이라도 낮춰야 됩니다. 전 캔들의 저점을 한 틱이라도 낮추지 못하면 음봉이라도 양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전파동의 고점을 종가로 넘어섰다가 전파동의 저점을 종가로 내려섰기 때문에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왔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재차 전파동의 저점을 뚫으면서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요. 이때 중요한 건 여기 하락할 때 만든 파동의 원류, 여기 밑에는 이렇게 작은 양봉 캔들을 만들면서 파생되어진 파동이고, 이 파동이 시작된 이 고점을 넘어서야지만 상승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는 여기가 지금 전 캔들의 저점을 낮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파동의 고점이 되지만, 여기를 넘어선다고 해서 바로 상승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원파동, 이렇게 만들어진 연결되어 있는 원파동의 고점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으로 파동의 변화를 만들면서 종가로 이렇게 내려왔죠. 종가로 내려왔고, 하락이 이어지려면 전파동의 저점을 깨고 반등이 나올 때 전파동의 고점이 깨지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전파동의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전파동의 저점을 깨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계속해서 전파동의 저점을 깨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고, 여기는 보시면 양봉이죠. 양봉이지만 전 캔들의 저점을 깼죠. 그러면 여기는 음봉 캔들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파동의 고점은 여기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죠. 전 캔들의 저점을 깨지 못하는 반등이 나왔고, 이렇게 하락으로 이렇게 전파동의 저점을 깨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는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고요. 상승할 때 만들어진 마지막 수급 불균형 구간에서는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전파동의 고점을 종가로 깬다고 해서 상승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가 원파동의 고점이고, 밑에 여기는 전부 다 파생된 파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서야지만 상승으로 다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양봉이라도 전 캔들의 저점을 낮추면 음봉 역할을 하고요. 여기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캔들의 저점을 낮추지 못한 음봉이면 그 음봉은 양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파동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락할 때 보시면 전부 다 전 캔들의 저점을 낮추면서 내려오죠. 낮추면서 내려오다가 전 캔들의 저점을 낮추지 못한 음봉은 양봉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파동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그어보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반등이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찾아야지만 파동의 변환을 확인할 수 있겠죠. 파동의 변환을 확인하기 위해선 파동의 저점과 고점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파동의 변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찾아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찾을 것인가, 또 어디가 파동의 고점이 되고 파동의 저점이 되는지는 우선적으로 하락할 때는 전파동의 저점을 깨면서 이렇게 종가로 깨면서 내려가야 되고요. 상승할 때는 전파동의 고점을 종가로 깨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오면 눌림이 나오는데, 그 눌림이 전파동의 저점을 깨면 안 되고요. 전파동의 저점 위에서 상승으로 돌려서 전파동의 고점을
종가로 깨는 상승이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상승 추세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하락할 때는 전 캔들의 저점을 한 틱이라도 낮춰야 됩니다. 근데 낮추지 못하는 양봉 캔들이나 음봉 캔들이 나오면 거기가 전파동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전파동의 고점을 깨면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고, 이렇게 깨고 나면 파동의 저점은 여기입니다. 현재는 여기고, 이렇게 눌림이 나왔다가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오면 눌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눌림이 이 저점, 파동의 저점을 깨면 안 되고, 다시 여기 전파동의 고점을 종가로 깨고 나면 상승으로 추세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파동의 저점과 전파동의 고점을 체크하고, 전파동의 고점을 종가로 넘는지 넘어서는 걸 확인하고 눌림에서 진입점을 찾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보는 거고요. 상승은. 하락은 마찬가지로 전 캔들의 저점을 낮추면서 내려와야 됩니다. 전 캔들의 저점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눌림이 나서 전파동의 고점을 종가로 넘어서고 나면 눌림이 나왔던 이 지점이 파동의 저점이 되고, 이 파동의 저점을 종가로 하락으로 뚫으면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와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쭉 파동의 저점을 찾아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다 파동의 저점을 깨면서 하락으로 내려오죠. 그 대신 전파동의 고점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이 강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전파동의 고점을 깨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나올 때는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진 파동의 원류의 고점인 여기를 뚫어야지 상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는 전 캔들의 저점을 깨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락으로 내려오다가 여기 보시면 저점을 낮추지 못한, 전 캔들의 저점을 낮추지 못한 음봉 캔들은 양봉 캔들의 역할을 하고, 여기가 파동의 고점이 됩니다. 다시 종가를 뚫고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전파동의 고점이 되고, 이 파동의 원류인 여기를 올라서야지만 상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찾는 연습을 평상시에 확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빠르게 진행되는 실전 차트에서 우리가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찾아서 체크를 해두고 어디를 지켜야 되고 어디를 뚫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수로 진입이 되었다면 이렇게 전파동의 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변곡이 될 때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재차 전파동의 저점을 뚫으면 그때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차트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파동의 변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동의 고점과 파동의 저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파동의 변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찾는 것은 마찬가지로 진입과 청산과 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평상시에 파동의 고점과 파동의 저점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파동의 변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동의 고점, 파동의 저점, 또 눌림과 반등 때 어디를 지켜야 되고 어디를 뚫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1분봉 차트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파트별로 쪼개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분봉 차트에서 파동의 변환을 확인하기 위해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